네, 와우넷 스페셜로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와 오늘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이강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을 정도로 요즘 이강무 대표의 와우넷 스페셜.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영광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기간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날 때쯤 되면은 보통은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계속 아쉬워 잡고 싶다라는 이강무를 놓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잡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우리 이강무 대표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강, 2강 네. 두 번째 시간까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집중해 주실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네. 그 템버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복습 한번 들어가고 오늘 이야기 또 풀어보죠. 일단 많은 분들이 네. 좀 기대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건네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예시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템버거가 꿈 같은 수익률이지만 네. 또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핵심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를 우리가 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확실한 수급이 받쳐주면서 또 그동안에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큰 손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스테디셀러 제품, 상품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기업 가치 발굴에 많이 나서고 계신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 분명히 될 놈은 된다라는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아직 근데 끝난 게 아니다. 또 템버거 두 번째 시간이 또 오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템버거는 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잡고 싶은 또 가지고 싶은 수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템버거 같은 과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수익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큰 수익이 남는다라면은 저희가 이 주식을 끝낼 때까지 정말 큰 기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생 종목 또 템버거를 잡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트렌드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트렌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템버거 두 번째 시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기대가 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템버거에 대한 예시를 많이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만은 좀 보고 가자.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시 종목들만 보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올해 또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또 템버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먹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오늘은 이렇게 잡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일단 잡아드려야죠. 그렇죠. 잡아드리는 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강무 대표의 강의 집중하셔서 오늘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몇 종목 정도를 내 포트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 종목은 몇 %, 그 단기 종목은 몇 %, 그 중에 템버거 종목은 또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종목 정도를 포트에 보유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이강무 대표는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앞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10종목을 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10종목을 다 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존재하는 종목들 모두 다 갖고 싶으시겠지만은 그때 때에 맞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거시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확실하게 좀 잡아두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 이슈들 소외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기 포트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0종목을 넘기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10종목을 기준으로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우리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중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중기라고 보세요? 3개월을 넘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3개월을 되지 넘기면 않을까. 일단 중기다. 네, 분기를 좀 지나가서 이번 분기에 이 반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분기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연간 실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좀 끌고 가고 좀 확실한 수익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적어도 분기 이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이상, 분기 이상을 볼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은 몇 종목 정도, 몇 퍼센트 비중? 네, 저는 보통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쥐고 가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마다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포트 안에서 좀 단기적인 순환매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종목, 2종목에서 포트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권이 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음 종목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투자라는 이 시장에 좀 잘 편승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인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포트를 계속 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포트에 이 지금 이번 달의 수익이 얼마, 또 다음 달 수익이 얼마라는 숫자에 대한 변화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계좌가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이런 색깔을 안정적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중장기 종목은 한 20% 정도? 사실은 이제 종목에 대한 편입은 한 종목에서 2종목을 하지만은 확실하게 10배거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저는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배거는 중장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단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느 곳에도 나올 수 있군요. 하긴 저희가 이번에 연휴 때 특집을 했습니다. 한국경제표 대박 천국 1부 7시 30분 저희가 특집을 했었는데요. 특집에서 상반기 결산을 해봤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뭐 막 200%, 300% 간 템버그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올해도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정말 좀 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부러워했던 종목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강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상반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딱 그 중심 6월에 이강무 대표를 만나고 하반기는 이강무와 함께 이렇게 한번 달려가 볼 텐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확실한 중장기 종목에 대한 관점, 확실함만 있다면 20, 30%가 되더라도 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그 종목들은 좀 빠른 호흡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포트 안에서 5%에서 10%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빠른 운용들을 해 놔주고 그리고 확실한 종목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 만약에 이 수익이 템베거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내려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팔기 어려운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그런 사례였는데 에코프로 이 주가 지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도 올랐지만은 팔 자리가 없어 보였던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랠리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확실한 종목 계좌 수익도 보여줄 테고 그러려면은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해안을 만들어야 된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중과 어떤 전략은 요즘 시장에 맞춘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늘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시장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밸런스는 잘 맞춰야겠죠. 그렇죠. 하여튼 요즘 장에서는 이런 포트에 대한 구성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템버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템버거 종목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그러면 싼 거 사야죠. 동전주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동전주를 잡아야지만 템버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에코프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에코프로는 내기가 아니야. 저거는 뭐
평생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거지 네. 동전주 잡아야지라는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뜨끔인지 정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내 눈에 쌓아 보여야지만 또 앞으로도 크게 가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텐베거라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정말 싼 위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정말 이 얕은 확률로 해서 동전주에서 지폐주 또 10,000원짜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는 사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미래 지향적이었던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KMW였습니다. KMW. 한창 우리가 5G에 대한 관심을 들여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3년 연속 적자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5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이 나왔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시대를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만나야 되고 그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해안을 기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전주의 접근 뭐 그냥 가격이 싸다고 해서 템버거로 좀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업의 미래 실적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 또 템버거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기업이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에 대한 특출난 라인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KMW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잘 됐지만 적자를 진행했을 때의 이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대한 선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어렵죠. 아, 이거 뭐야, 이거 K 뭐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적자의 회사였지만은 기업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에 대한 이 오너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너의 마인드를 따를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중요합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기업의 오너가 이끈 그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라든지 투자 운용사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지켜냈고 결국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났고 그리고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되신다라면 저는 재무제표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엿보게 된다라면은 이 기업에 대한 발굴의 과정에서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엑시트 전략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요소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요소 기업의 특징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VS 한번 가죠. 기업의 특징을 잘 보는 것과 경기의 흐름. 예를 들어서 지금 KMW는 5G인데 요즘은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쪽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다면 경기의 흐름과 기업의 특징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면서 좀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5G가 분명히 언젠가 미래 가치를 보고 갈 것 같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경기상 흐름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것 같지만 쉽지만 어려울 것 같은 질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대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G 시대를 만났습니다. 뭐 앞으로는 6G에 대한 시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이 주가 상승률이 많게는 8배, 적게는 7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를 봤더니 에코프로가 상반기 4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위에 올랐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 400 정도 %의 수익률.
더 컸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그렇죠. 8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적게는 7배, 많게는 8배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그렇죠. 4월 달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이 짧은 기간에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각도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죠. 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이 기업이 정말로 될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정말 미래를 알아봤지만 그 기업이, 그 산업이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지금도 제가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뭐 10개, 20개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자. 타이밍을 잡자. 네. 결국 그 타이밍은 곧 가치 투자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치죠. 네. 가치, 좋습니다. 성장.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말씀 중에 아까 에코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계산한 거는 5월 말까지 해서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말씀해보면은 말씀 들어보면 800% 이상의 정말 멋진 수익률을 보였던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템버거를 위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팁! 이거는 강의에 안 나온다 하는 팁 하나만 딱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모두 다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장의 국영수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템베거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미래 산업을 지향할 수 있는 성장성이 필요하다. 성장성을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템버거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궁금한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강의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5월 동주라, 오나라와 월나라의 어떤 원수지간이 함께 배를 탈 수 있는 함께 해풍을 이겨나가는 노를 지어야 되는 5월 동주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그러더니 반도체가 올라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차 전지가 쫙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에 힘입어. 자, 우리 2차 전지 어떤 준비가 지금 가장 필요할 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앞에서 4월 달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도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또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소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변화들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지금 자원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광물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분해 능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증 사업이 아직까지는 기반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크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광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는 좀 더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와 같이 광물의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결국에는 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런 광물에 대한 이 수출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은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폐배터리 안에서 우리가 이
IRA에 대한 법안을 피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면서 네네. 미국에 대한 눈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력으로 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네네. 그러려면은 폐배터리 사업에서 폐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강무 대표는 요번 네. 2차 전지, 네. 중꺾이마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2차 전지의 마음. 예전에 에코프로가 예전도 네. 아니죠. 몇 달 전에 네. 에코프로 막 올라가고 2차 전지 강풍이 불 때 네. 그런 말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2차 전지의 마음이라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 네. 타이밍에는 광물 쪽을 좀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광물이 녹록지 않는지라 네. 폐배터리 쪽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템베거에 대한 관심은 폐배터리로 이동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이와 같이 광물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술과 그래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좀 지켜봐라. 한번 이것도 지켜보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그러면 반도체 얘기도 해봐야죠. 반도체 네. 뜨거웠습니다. 네. 다 옮겨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네.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보유하고 네. 계실 텐데 네. 지금 또 2차 전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5월 동주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올라오기 때문에 또 얼른 갈아탈 수 없어요. 이게 네. 병행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 팁,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 생각을 하고 잡아야죠. 있는데 반도체 영역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먼저 보는 것은 업황이 돌아섰고 있는 업황에 대한 흐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서 실적도 구멍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선택지가 PCB를 먼저 선택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을 앞에 두고 지금 반영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11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1년 동안 내려왔었거든요. 하지만 하반기 때부터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이제 4, 5월, 6월 현재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이제 이 업황에 대한 전환.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빵꾸가 났습니다. 네. 구멍이 났어요. 하지만 PCB 기업들은 구멍이 절대 나지 않고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PCB 기업들. 제가 이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심데코. 네, 이 기업들을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심데코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심데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 심데코 뭐야? 심데코 뭐지? 네. 심심한데 우리 심데코 종목명입니다. 심데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심택입니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심데코 이렇게 외우시고 한번 잘 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초병들이 하나씩 세워놓은 심데코에 하나씩 이렇게 세워놔도 늘 항상 또 뭔가 내 종목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또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템베거 강의에 없는 또 템베거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현재 우리 이강무 대표의 시선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 시간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강의에도 못다한 이야기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속 시원하게 원투펀치 심데코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몇 시부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매주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마치고 저녁 시간대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운의 파트너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종목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마치고 또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10시에 우리 이강무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정말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강무 대표가 또 정말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이강무 대표의 강의, 알찬 강의, 속 시원한 강의, 템베거를 만날 수 있는 그 강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의 강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주식 큰손들의 투자 비법이 궁금하다면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트렌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정보들이 지금 바로 트렌드 투자를 통해 투자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가 큰돈 되는 트렌드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와우넷 스페셜 이광무 파트너와의 10배 버는 텐베거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우넷 파트너 이광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트렌드 교육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때 텐베거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텐베거와 같은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방향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큰 돈이 되는 트렌드 투자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나 텐베거 또 트렌드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10배 버는 텐베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베거가 될 수 있는 되었던 종목들을 예시를 좀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10배 꿈의 수익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10배를 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의 여러분들의 또 긴 시간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제가 지난 이 장기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이 또 힘이죠. 네, 이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던 텐베거에 대한 법칙 정리를 한번 또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텐베거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트렌드, 특히나 메가 트렌드와 같이 거시적인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인 기술의 변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로 인해서 제가 예시드렸던 내용들은 2차 전지, 전기차의 시대, 5G 시대 이야기들을 건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긴 수익이 나왔을 때에는 확실한 수급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 전망,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정말 잘 만든 제품, 상품에 대한 성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유형자산 가치에 대한 발굴도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내재되어 있는 부동산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성량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이 텐베거의 종목에서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지난 텐베거에서 예시되었던 종목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고 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화면을 좀 먼저 본다면은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이야기 들었던 거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KMW. 우리는 이런 예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수익이 따라오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또 우리도 잡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 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게임주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이 과거에 마스크팩에 대한 흥행이 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시장에 대한 진출의 포문을 열었던 리더스 코스메틱, 그 밖에 이제 마스크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포문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착을 보이면서 높은 수익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는 것.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는요, 지금까지도 이 게임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러즈 1인데요. 2014년도에 처음 출시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운로드 시장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된 다운로드 숫자가 1억 7천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흥행을 했었던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의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 혜태홀딩스의 전략이 상당히
묘수였는데 흔히 우리가 과자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허니버터칩은 TV 광고 한번 나오지 않고 입소문으로 SNS 입소문으로 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공급 조절이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이 특징에 대한 내용들도 건네드리겠지만은 이 상품에 대한 핸들링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유형적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IS 동서와 같은 움직임들을 좀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에 대한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신도시화 된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이와 같은 흥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난출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10배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행을 따라야지만은 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크게 연출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술 혁신, 확실한 수급,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성공, 그리고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 이와 같은 공통점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파하면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앞으로 혁신적인 시대,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발굴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혁신이야말로 미래 산업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 빠르게 강한 상승세의 속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적응하기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5G도 그랬고요. 스마트폰도 그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우리 코스피 시장 못지않게 상당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속도라든지 시장의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미증시 나스닥이 올라왔을 때 최근에는 S&P 500 지수가 올라왔을 때 박스권 돌파할 때 기술주에 대한 역할이 강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도표의 왼쪽에 있는 막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S&P 500에 대한 평균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도인데요. 시장 상승에 대한 이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 안에서도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기술주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 이들 기업들에 대한 특징은 경기에 아주 민감한 섹터입니다. IT죠. 유틸리티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메타,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엔비디아. 이 기업들에 대한 특징은요. 이겁니다.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직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무엇인가? 제품에 대한 이 원가율이 낮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서비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여가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증시에서 주력으로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제품 하나를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정비율적인 부분들보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결국에는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술은요, 결국에는 무형자산,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기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술이 통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는 시대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퍼포먼스는 상당히 강하다. 지금은 전기차를 모두 다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기 시작한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것보다 2차 전기차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준비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미리 예견한다면은 종목에 대한 수익은 종목에 대한 수익 퍼포먼스는 훨씬 더 크겠죠. 자,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에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는 결국에는 기술주인데 우리 증시에 대한 환경은 어떠할까? 그러면 기술주를 지향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자,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삼성, 현대차, 이와 같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 기술에 대한 확실한 라이센스, 원천 기술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느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면은 그 기업은 결국에는 시대를 만나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 내용들로 하여금 제가 예시 종목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볼 건데요. 자, 이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우리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흐름 분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또 비제조업군 안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것인데요. 우선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와 그리고 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생산력과 또 가지고 있는 유보율과 이런 내용들로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과거에서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제조업군, 서비스업군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업이 얼마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생산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중요도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더 가치평가를 높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S&P 500 지수를 이야기 드렸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갈 거고요. 결국에는 미증시에서 경제 산업의 기업 국가에서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미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왼쪽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주당 순 유형자산과 그리고 주당 순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 과거보다 비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낮아지고 있지만 가치에 대한 크기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순자산에 대한 가치, 그 안에서 유형자산은 한정적인데 그럼 나머지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해주고 있는가? 무형자산, 기술자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치평가가 기술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 부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미국에 대한 무형자산 집중도 추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80년도, 90년도 그리고 21세기가 오면서부터 해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집중도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에 대한 변화인데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못지않게 시대를 만나고 애플, 또 페이스북,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전환도 퍼포먼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주당 가치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와 같이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게 보면 좋은 이유가요. 이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 섹터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만은 이들 기업들이 점차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조업 기반에 있는 사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은 기술 전환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당장은 미국처럼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점차 선진 지수로 선진 국가로 바뀌어갈 것이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안목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체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주요 그룹군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그룹군들에 대한 형태가 자산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언택트 또 미래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빨리 흡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형자산, 기술력에 대해서 성장에 달렸다는 겁니다. 5대 그룹주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자산 이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자. 자, 과거에는요,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만 전기차를 구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라는 키워드로 해서 충전기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 대기업들이 충전기 사업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기술에 대한 변화를 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기술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예시 종목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TS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기술주로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떠오를 겁니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와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 2019년도, 20년, 21년도가 올라왔을 때 가격으로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에서 40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요 그룹사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커스가 많았을 때 대표적으로 올랐던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구간이고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체질이 어떻게 바뀌는가 기술에 달렸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자, 효성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는요, 이제는 최근에 직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은 대략적으로 50% 정도 깎여서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효성첨단 소재는 어느덧 4, 50만 원대가 익숙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 때까지만 해도 80만 원대까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은 과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로 봤을 때 효성첨단 소재는요, 4만 원대 있었던 혹은 박스권으로 해서 움직였었던 시대가 주가가 가격으로 본다면은 10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는 40만 원대, 50만 원대 움직여도 익숙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가 제가 이때 2020년도대와 2021년도 때에 효성첨단 소재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드렸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큰 대한민국이 바뀌는 모습은 삼성전자, 현대차, 큰 기업도 있지만은 5대, 10대 그룹 안에서 기업들에 대한 체질을 바꾸는 그룹사들이 있어요. 자, 효성과 하나를 왜 손꼽아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이들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먹거리가 아닌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뀌고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었냐면은 수소 사업이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었어요. 이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익숙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안정적인 사업 계열사를 만들었고요.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면서 실제 실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자, 효성과 하나만 뛰어들었던 수소 사업이 이제는요, 롯데, LG, LS, 그 밖에 SK, 포스코까지 이런 그룹사들이 모두 다 수소 사업을 뛰어들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충전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든다라는 것처럼 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룹사들이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대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수소 산업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놓으셔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요. 사실은 초창기에 어떤 기술로 시장에 알려졌냐면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어떤 IT 제품을 했을 때 특히나 반도체입니다. 이 안에서 이 도체에 기업명을 레터링,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서 이름을 새기는 역할에 시장을 파고들었고 이 안에서 독과적인 기술을 보이면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요. 항상 IT, 경기에 대한 흐름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2009년 때부터 해서 2014년도 때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자, 레터링을 하는 레이저 기술이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레이저를 좀 더 확장시키는 반도체 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레이저 기술들이 좀 더 세분화되면서 이 기업이 기술 변화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SE.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반도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목은 지난 18년도, 19년도 때 5,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최근에 와서는 89,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자, 상당히 큰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 기업이요. 반도체에서 소모되는 부품을 과거에서부터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크게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 소모품 안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신소재에 대한 기술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SE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4만 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5,000원 있었던 주가예요. 그런데 기술이 바뀌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과 주가에 대한 상승 퍼포먼스가 크게 나왔죠. 이 종목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술이 바뀐다면요, 기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한 기업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재무제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에 대한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높은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자, TSE에 대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률 쪽 보시게 되면은 14%대, 15%대의 매년 연간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자, IT 섹터군 안에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SE와 같이 기술을 가지면서 기술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를 보기 전에 재무제표로서 보도록 하겠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TSE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혹은 공정의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20년도 또 2023년도 때까지 꾸준하게 30% 거의 4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업이익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지 텐베거에 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앵커님과 이야기 드렸던 심데코 그리고 반도체 업황 기다리겠지만 실적이 구멍나지 않은 기업을 봐야 된다. 기판을 해서 강조드렸죠. 심데코 강조드릴 겁니다. 심텍을 먼저 보도록 하죠. 심텍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앞으로 텐베거에 대한 관점으로 반도체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PCB 기업들, 특히나 PCB 기업들은 꼭 잡을 겁니다. 자, 소개를 많이 드릴 것인데 이 심텍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조 때문에 심텍에 대한 영업이익률 7%, 12%, 20%. 자, 올해에 대한 연간 이 하반기에 대한 포인트가 바뀐다라면은 과거의 영업이익률 회복할 수도 있겠고, 자, 여기에서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현재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의 과거에서 17%의 영업이익률로 바뀌어갔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PCB에서 FCBGA, 플리츠 기술에 대한 기판이 새롭게 소개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살아났다. 그래서 주가도 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데코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유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많은 기업군들이 투자하는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라면은 종목 발굴이 쉬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5대 그룹에 대한 자산 구조 변화를 준비하자. 그리고 업종별로, 산업별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자체가 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속도를 기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을 보자.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이런 기업들을 보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방송에서는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그룹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이동과 텐베거를 예상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텐베거에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텐베거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정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텐베거 종목의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트렌드 투자로 주식 투자에 큰 손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와우넷 스페셜에서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이 트렌드 투자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하겠습니다.